첫 번째는 눈 아래쪽에 바로 보이는 이 피기위에서 보톡스를 맞는다? 이거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애교살이 없어져요. 근데 이거 잘못 맞으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웃음이 이상해져요. 이쪽은 웃는데 이쪽은 안 웃거나, 부끄러운 말이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정형화된 공식 그대로 보톡스를 놔버리는 곳이 많습니다. 같은 의사 입장에서 좀 부끄러운 말인데 꽤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옛날에 학생 때 보톡스를 처음 맞아봤거든요. 국내산이 있고 또 수입하는 수입산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게 뭐 좋아요? 아, 이거 참, 이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네네. 솔직히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보톡스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엄청 많이 하시죠. 근데 이 원탑인 만큼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시술이라 되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보톡스 맞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청 많아요. 의사로서 좀 보기에는 좀 이런 거 좀 걱정해야 되는데, 이런 거 좀 부작용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너무 많아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톡스가 워낙 보편화되어 있는 시술이다 보니까 겁 없이 아무 데서나 그냥 막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위험해요.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보톡스 부작용 부위라. 보톡스는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위를 맞으면 좀 되게 불편하고 안 좋아, 비추천하는 부위, 또 반대로 또 추천하는 부위는 또 어디 있을까?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럼 오늘 제가 네. 그 보톡스를 맞을 때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랑 절대로 좀 맞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부위, 반면에 또 이 부위는 꼭 맞으셔라 하는 그런 부위 네. 제가 콕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톡스가 일단 무슨 뜻인지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는 사실 그 제품명 이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소주 하면은 참이슬, 참소주, 좋은데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얘가 이제 잘하시네요. 이거 너무 티가 났나요?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 의료 상품의 제품명인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최초로 의료 제품으로 만들어서 상용화시킨 상품명이 보톡스거든요.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톡신 놔주세요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보톡스 놔주세요. 보톡스 맞으실래요? 이러다 보니까 그 보톡스가 대명사처럼 돼서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게 보톡스가 된 거죠.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게 그게 세균에서 만들어지는 독소 이름이에요. 이게 제일 처음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통조림이 있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작게 나오지만 옛날에 아주 큰 통조림이 많았거든요. 그게 사실 통조림 같은 것들이 뭐 전쟁 상황에 대비하고 장기 보관용으로 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오래 뒀더니 얘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 빵빵해진 통조림을 누가 먹었더니 마비가 오는 거예요. 몸에 팔다리를 움직이기가 힘들고 얼굴도 막 움직이기가 힘들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분석을 해봤죠. 의사들이 해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성분이 검출이 된 거죠. 톡신, 그게 독이란 말이거든요. 그 독 때문에 이렇게 근육 마비가 오는구나가 제일 처음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은 위대하다고, 이게 마비가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근육은 수축이 되고 이완이 되는데, 수축이라는 게 이렇게 힘을 꽉 줬을 때 우리가 힘이 딱 좀 땅땅해지잖아요. 이완이라는 건 부드러워지거든요. 독소가 근육을 이완시키네? 그러면 우리가 근육이 단단해지는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옳다구나. 그럼 이거를 근육이 단단해지는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쓰면은 오히려 약으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 걔를 의료적으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걸 제일 처음 적용시킨 부위가 눈이거든요. 안검 경련이라 그래서 윗눈꺼풀이 내 의도랑 상관없이 계속 떨리는 질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보톡스를 놨네? 이게 경과를 보다 보니까 떨리는 것도 멈춰지는데 미간 쪽에 주름도 펴지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이게 신기하다 이거. 난 여기 났는데 미간을 찌푸리는 근육까지 어떤 영향을 줘서 주름도 펴지나 보다. 오케이. 그럼 이건 치료 목적이 아니고 미용 목적으로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개발된 게 보톡스입니다. 마비를 시키는 거 말고는 나쁜 뭐 이런 건 없나요? 제 손바닥이 근육이고 이게 신경 끝입니다. 우리가 근육이 움직이려면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서 근육에다가 신호를 줘요. 야, 움직여. 움직이려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톡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신경 끝에서 나가는 거, 요거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죠. 내가 목표로 하는 부위에 적정량 쓰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의도치 않은 곳에 과량으로 쓰게 되면은 사실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침이나 음식물을 삼키는데도 근육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하잖아요. 꿀꺽 하잖아요. 그럼 여기 목 쪽에 근육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내가 보톡스를 과량으로 맞는다. 그럼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침도 못 삼키고 물도 못 삼키게 되겠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자면 우리 숨 쉬는 근육이 있거든요. 횡격막이라고. 이런 쪽에 이제 보톡스를 잘못 맞게 되면 숨을 못 쉬겠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용량, 과도한 용량을 맞아요. 그러면은 걔가 이제 피를 타고 흐르면서 전신으로 퍼져서 전신의 근육이 마비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잘못 사용됐을 경우에는 아주 위험할 수도 있는 독소죠. 어떤 분들은 보톡스가 뭔지 필러가 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보톡스랑 필러를
필러를 은근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필러라는 말은 뭐냐면 한자어로 이제 충진제라 그래서 어딘가를 채우는 것들을 다 필러라고 그래요. 말에서 느껴지듯이 우리 얼굴에 어떤 볼륨이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걸 얼굴용 필러라고 말을 하는데, 걔들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은 젤리처럼 생겨서 얼굴에 넣으면은 얘가 그대로 남아서 공간을 채워주겠다라는 느낌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풍선을 불면 팽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을 불 때 들어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보톡스는 반면에 액상형도 있고 가루로 나오는 아이도 있는데, 가루로 나오는 아이는 물에 섞어가지고 완전 액체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걔는 공간을 채우질 못해요. 그냥 주사는 족족 그냥 퍼져 버립니다. 필러로도 주름을 필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필러가 풍선의 바람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쭈글쭈글한 풍선에다가 바람 후 불어넣으면 팽팽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필러는 팽창을 효과를 줘서 주름을 피는 반면에, 보톡스는 근육을 펴주는 걸로 인해서 주름을 피는 효과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보톡스를 한 번 맞으면 이걸 평생 맞아야 한다, 이런 말은 사실이에요? 아니요? 아닌데? 아니, 그럴 필요는 전혀 없죠. 보톡스가 너무 좋아서 평생 맞으려고 내가 작정하고 맞지 않는 이상은 중간에 끊으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면 보톡스라는 것 자체가 우리 피부에 그리고 근육에 작용하고 나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은 우리 인체 내에서 다 분해돼서 없어집니다. 평생 맞게 되는 경우는 내가 너무 좋아, 의도적으로 평생 맞지 않는 이상은 평생 맞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톡스는 엄청 많이 맞아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개인마다도 근육의 볼륨이 다르고 얼굴에서도 근육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육에 한정돼 있는 보톡스 용량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애를 차단하는 게 보톡스라 그랬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근육마다 정해져 있는 신경의 개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 근육에 할당된 신경이 10개라 치면은 이 10개를 막을 수 있는 보톡스의 용량은 한정이 돼 있죠. 그 차단시킬 만한 신경 개수에 맞는 보톡스를 주입만 하면은 충분히 커버 가능한 거죠. 단순히 말해서 신경이 5개인데 거기에 보톡스 5개를 넣으면 해결이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10개를 넣어봤자 나머지 보톡스 5개는 없잖아요, 어디 갈 데가. 그러니까 효과가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톡스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가격이죠. 싸죠. 엄청 싸요. 저희가 처음에 정말 많이들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술의 거의 1등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부분 진짜 많이 하시는 시술인 만큼 비싸면 못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옛날에는 보톡스가 한 부위당 얼마 했는지 아세요? 들으면 깜짝 놀라실 텐데, 얼굴 전체가 아닙니다. 한 부위가 한 100만 원에 육박했었어요. 엄청 비쌌었죠. 근데 지금 요새는 병원마다 정말 상이에요. 정말 상이하지만 평균 한 5만 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엘러간이라고 하는 해외 회사에서만 독점적으로 만들던 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톡스 금액 자체가 너무 비싼 거예요. 당연히 그거를 이제 시술을 하려면은 시술가도 엄청 높아지겠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좋아졌냐?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엄청 많아져 버렸어요. 심지어 국내 회사도 여러 군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들마다 이제 또 경쟁이 붙겠죠. 좋은 질의 보톡스를 만들어내면서 가격은 또 낮아야 그들은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덩달아 시술비도 낮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보톡스 시술 자체가 시술가 자체가 아주 낮아졌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아주 좋아진 거죠. 네, 그럼 또 다른 장점? 또 다른 점은 효과가 좋아요. 어떤 거에 효과가 좋냐? 주름 펴는 거랑 볼륨 감소시키는 거, 얼굴에. 이 두 개에 대한 효과만큼은 보톡스만한 시술을 따라올 게 사실 잘 없죠. 주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80% 정도는 펴져요. 단 고랑처럼 깊게 패인, 흉터처럼 파여버린 주름은 필 수 없습니다, 보톡스로. 하지만 내가 표정 지을 때 생기는 그런 주름들은 70-80%는 펴져요. 그리고 볼륨도, 특히 사각턱 쪽에 있는 이런 얼굴을 크게 만들어 보이는 볼륨도 그 전체 볼륨의 20-30%는 그냥 빠져버려요. 그리고 시술에 걸리는 시간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시술을 받는 시간이 되게 빠르고 비교적 과정도 간편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마취도 따로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냉찜질을 통해서 약간 무디게 만든 다음에 숫자로 이렇게 찌르기만 하면 돼요. 따끔 하면 끝나요. 주사 놓는 시간만 하면은 사실 1-2분도 안 걸리는 아주 빠른 시술이죠. 근데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고 뭔가 조금 디테일이 들어가면은 시간이 좀 더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시술에 딱 들어가는 단순 시간만큼은 진짜 1-2분 내외일 정도로 아주 간단하고 빠른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효과 지속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보톡스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예요. 실컷 보톡스 맞았는데 효과가 3개월, 6개월밖에 못 가면 이거 단점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전처럼
한 방에 한 100만 원 이랬으면 네. 엄청난 단점이에요. 근데 100만 원 주고 맞았는데 3개월 만에 효과 없어지면 저라도 열받을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한데. 야 이거 3개월 만에 100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시술비가 낮아진 만큼 왜 장점이 될 수 있냐면, 보톡스를 효과적으로 맞으면 주름도 쫙 피고 볼륨도 쫙 간소시키는 아주 좋은 거지만, 반대로 잘못 맞았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필러는 우리가 녹이는 약이 있거든요. 네. 보톡스는 없앨 방법이 없어요. 없앨 방법이 없다니. 이 효과를 없앨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그 효과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보톡스를 내가 잘못 맞았어. 예를 들어서 이 보톡스의 지속기간 2년이라고 해볼게요. 보톡스 때문에 잘못 맞아서 나타난 부작용을 없앨 방법이 2년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얘는 이제 3개월에서 6개월이다 보니까 혹시 잘못 맞았어요? 잘못 맞았었어도 3개월, 6개월 정도를 기다리면은 원래대로 돌아와요. 맞기 전 완전 전 상태랑 똑같이 돌아오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걱정이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효과 주기가 짧으면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조금 수정을 할 수 있고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장점보다 또 단점을 또 많이 간과할 수도 있고 낱낱이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이제 보톡스 칭찬만 했는데 이게 또 양날의 검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진짜 잘못 맞으면은 이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는 게 또 보톡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의도치 않은 마비. 보톡스 원래 자체가 마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육 맞아요. 자체를. 근데 내가 의도한 부분에 마비를 가져온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마비가 왔다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마비가 딴 데 왔어. 그러면 엄청 불편하죠. 그 중에 가장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입 주위거든요. 뭐 얼굴에는 정말 수많은 근육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복잡하게 엮여 있는 부분이 입 주위거든요.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이 보면은 입 위에 이렇게 세로로 자글자글자글하게 있는 주름들이 있어요. 걔도 결국에는 우리가 입에 힘을 오랫동안 주는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힘을 주면 세로줄이 생기잖아요. 엄청 많으신데요? 네, 저도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처럼, 그럼 얘를 이제 이완시켜주는 원리가 보톡스니까 입 주변에다가 이렇게 이 오므리는 근육의 바깥쪽에다가 보톡스를 맞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밥 먹을 때 입을 벌리고 먹지 않잖아요. 밥 먹을 때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작용하는 게 입을 오므리게 하는 근육인데, 얘가 과도하게 마비가 돼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입을 벌리고 먹는 게 되니까 이게 질질질 흐르겠죠. 침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원래 입이 이렇게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침이 질질 흐르겠죠. 또 입 주위 중에 좀 많이 맞는 게 입꼬리 보톡스라 그래서, 입꼬리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입술 내림근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마비시키는 보톡스를 맞기도 해요. 근데 얘를 잘못 맞잖아요. 그러면은 입이 삐뚤어져요. 입이 약간 이렇게 삐뚤어지는. 그리고 웃을 때 여기만 안 웃어지고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약간 썩소가 되네요. 네, 맞아요. 내가 이 꼬리를 올리려고 맞았는데 오히려 이쪽이 안 움직이게 되면서 한쪽만 움직이게 되는 이상한 얼굴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되게 많이 불편해 하시는 건데, 눈처짐이에요. 눈처짐. 우리가 또 이마 미간 보톡스를 참 많이 맞으시거든요. 평소에 이마로 눈을 심하게 뜨시는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이렇게 뜨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뜨는 분들이 많은데, 얘를 보톡스로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눈썹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은 눈도 작아지고, 평소에 눈을 이마로 뜨던 습관이 있었는데 눈뜨기도 시원해지지 못하고 죽겠다 소리 나오죠. 이거를 내가 그러면 이마 미간 보톡스를 맞았을 때 눈이 처지는 게 발생할까 안 할까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거울을 앞에 두시고요. 눈을 편안하게 감으세요. 이마에 힘을 다 푸셔야 돼요.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꾹 눌러요. 눈썹을 이렇게 꾹 누른 상태에서 눈을 이렇게 천천히 떠보는 거예요. 천천히 떴다. 근데 내가 눈 뜨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이마를 별로 크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눈썹을 누르고 눈 떠봐라 했는데 이렇게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이 잘 안 떠지고 눈이 완전 작아져 버리네? 이러면은 이마 미간 보톡스를 잘못 맞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을 겪으실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상이 사나워진다. 특히 눈가 보톡스를 잘못 맞으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눈가 보톡스를 맞고 나서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눈 근육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웃을 때 입만 웃으면 이렇게 되면은 되게 무서운 인상이 되죠. 거기다가 내가 이마 미간 보톡스까지 잘못 맞아버려서 눈까지 작아져 버렸어. 눈도 작아지고 눈꼬리도 째졌고 웃을 때 입만 웃어. 이게 이제 이거 완전 진짜 난리 나는 거죠. 진짜 괴롭죠. 이 상태를 3개월간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진짜 괴로워요. 지금까지 제 말 듣고 안 맞을란다, 보톡스 안 맞을란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잘 맞으면 피할 수 있어요. 그게 잘 맞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서나 맞으시면 진짜 절대로 안 되고요. 디자인을 해주는 병원을 찾으셔야 돼요. 처음에 보톡스의 작용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근육의 크기에 맞춰서 적정한 양의 보톡스가 적당한 위치에 들어가야 그 효과를 내는 건데, 부끄러운 말이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정형화된 공식 그대로 보톡스를 놔버리는 곳이 많습니다. 같은 의사 입장에서 좀 부끄러운 말인데 꽤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옛날에 학생 때 보톡스를 처음 맞아봤거든요. 턱 보톡스를. 그때도 어땠냐면, 들어와서 의사 얼굴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시술실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니까 의사분이 오셔서 빡빡빡빡 놓고 그냥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당연한
대단한가 보다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된 입장으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술 행위였던 거죠. 제 턱 근육의 그 볼륨도 보지도 않고 어떻게 표정 짓는지도 보지도 않고 공식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공식은 정형외과 공식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해버린 거죠. 의사가 정확하게 환자분을 보고 눈 감아보세요, 눈 떠보세요, 이마 써서 눈 떠보세요, 눈 세게 찡그려보세요, 웃어보세요,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보톡스를 놓는다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또 무서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내성인데요. 우리가 뭐 자꾸 속상한 일이 생기면 처음에는 진짜 마상 진짜 심하다가 점점 묻어내지잖아요.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톡스가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주기적으로 맞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육이 마비가 안 되고 주름이 안 펴지고 볼륨 감소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툴리늄 톡신이라 그랬잖아요. 어쨌든 걔도 독소란 말이죠. 안 좋게 말하면. 그럼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독이다. 그쵸, 맞아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처음에는 분석을 하겠죠. 뭐야 얘. 처음 보는 애인데 가만 보자 이러다가 독소네? 그러면은 우리 몸의 방어체계인 항체를 막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걔를 작용을 못하게 막 막을 거잖아요. 근데 보톡스가 아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 추가로 보톡스를 넣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면역세포는 똑똑해요. 우리가 처음 봤을 땐 얘를 분석하느라고 항체를 좀 천천히 만들었던 애가 얘 우리 구면이잖아. 독소네. 빨리 항체들아. 활동 못하게 막아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한테는 인상이 안 좋게 바뀌겠죠. 들어오자마자 이제 바로 그냥 찍힌 거네요. 그쵸. 바로 그냥 막 꼼짝도 못하게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성이 생기는 원리인데 그럼 얘를 돌릴 방법이 사실 크게 없어요. 내성이 생기면은 2, 3년 쉬다가 그럼 맞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몸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일하지 않습니다. 2, 3년 뒤에 돌아와도 우리 몸 기억을 해요. 너 2, 3년 전에 봤던 애잖아 얘들아. 교육시켜. 약간 이렇게 돼요. 물론 그런 보고는 있고 다시 돌아온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는데 근데 한번 생겨버리면은 진짜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보톡스 주기를 저는 3개월, 최소 3개월로 말씀드리는데 그 주기를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또 슬프지만 드려야 되는 말씀이 시술비가 저렴하다 그랬잖아요. 저렴한 와중에도 정말 저렴한 데가 있어. 말도 안 되게. 한 부위에 뭐 8,000원 9,000원. 그런데 솔직히 어떤 식이냐면은 시술비가 싸면 병원 입장에 손을 볼 수는 없으니까 저렴한 보톡스를 구매해야 되겠죠. 그 물을 많이 넣어서 용량을 많이 늘려야겠죠. 그렇게 해서 환자분들한테 보톡스 효과 한 달 정도 만에 없어지면은 한 달마다 오셔서 맞으셔야 돼요.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요. 효과가 빨리 떨어지는 보톡스에 물까지 많이 섞어버리니까 효과가 금방 빨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시술비가 터무니없이 싸다. 그런 거는 이제 거르셔야 돼요. 마지막 단점으로는 보톡스 자체가 피부 자체를 좋게 만들지 못해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스킨 부스터들 있잖아요. 걔들을 맞으면 뭐 피부가 두꺼워지고 건강해지고 팽팽해지고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데 걔들은 결국 이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보톡스 성분 자체에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그럼 그 스킨 보톡스 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스킨 보톡스는 액체라 그랬잖아요. 퍼지거든요. 퍼지다 보니까 그 퍼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근육에다가 정말 미세하게 마비를 주는 거예요. 표정 지는 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면서 주름을 미세하게 펴주는 거죠. 그리고 스킨 보톡스는 진짜 여러 번 찌르거든요. 피부에 여러 번 바늘을 푹푹 찔러요. 그럼 바늘을 찌르는 행위 자체가 뭘까요? 얼굴에 깨끗한 상처를 만드는 행위잖아요. 바늘을 찌른 곳으로 새살이 자라나겠죠. 네, 그런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 번 찌르니까. 네네. 그리고 찌르면 어떻게 되죠? 붓게 되죠. 그럼 붓다 보니까 팽팽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찌른 거에 대한 부작용이 아니고 바늘을 찌른 거에 대한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는 사실 보톡스에 의한 효과는 아닙니다. 여기 맞으면 후회해. 네. 효과도 없어. 네. 아니면 뭐 실패해. 네. 이런 부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눈 밑 주름. 눈 아래쪽에 바로 보이는 이 잔주름을 피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는다? 이거 효과 없습니다. 눈가 주름 맞아라며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가 주름 아까 효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 이제 까치발 주름이에요. 이렇게 웃을 때 눈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새 발처럼 생기는 주름들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 속눈썹 아래쪽에 있는 잔주름들을 피려고 이쪽에 보톡스 좀 놔주세요 하시는데 여기 주름 많이 생기잖아요.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는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애교살이 없어져요. 왜냐면은 애교살 자체가 우리 눈둘레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 자체가 만들고 있는 근육이거든요. 네. 거울 보고 이렇게 눈에 힘줘보세요. 힘주면은 애교 있으신 분들은 눈 밑 애교가 더 도드라져요. 이 말인 즉 근육이 수축을 해서 만들고 있는 게 이게 눈 밑 애교인데 여기다 보톡스를 맞아버리면은 주름은 안 펴지는데 애교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눈 밑 주름을 피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보톡스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팔자주름. 팔자주름 보톡스라는 거를 또 맞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해야 될 것 같은데? 팔자 쪽에 우리가 웃게 만드는 근육들이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자 깊으신 분들은 웃으면은 팔자 주름이 더 깊어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 맞으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웃음이 이상해져요. 이쪽은 웃는데 이쪽은 안 웃거나, 가만히 있을 때도 우리 웃게 만드는 근육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거든요. 걔가 마비가 돼버리니까 팔자가 오히려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입에 고양이 주름. 얘가 그렇게 그 시술 대비 효과가 크게 많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잘못 맞게 되면 이제 괴롭습니다. 우리가 말을 계속 해야 되고 밥도 계속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는데 뭘 먹을 때 야무지게 먹을 수가 없다 보니까 막 흐르게 돼요.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과 고양이 주름에 보톡스 맞는 거는 피하셔야겠다. 반대로 또 추천할 만한 부위, 여기는 딱 맞으면 효과가 완전 너무 좋아. 있죠. 첫 번째 효과 좋은 데가 이마 주름. 우리가 이마 뜰 때 이렇게 주름 만들어 보면 이제 석삼자 주름 생기잖아요. 네. 그거 맞으면은 쫙 펴지겠죠. 두 번째는 우리 미간 인상 쓸 때 생기는 이 내천자 주름. 이거를 인상도 펴줄 수 있고 계속 고정적으로 했을 때 생기는 주름도 예방할 수 있고. 세 번째로 눈가. 눈밑 아닙니다. 눈 바깥쪽에 까치발 주름. 그거는 효과가 좋아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눈밑은 안 되지만 눈가는 괜찮다. 눈밑은 안 되지만 눈가에는 보톡스만큼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보톡스가 이제 볼륨도 줄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볼륨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세 가지. 첫 번째 아주 유명한 사각턱 보톡스. 사각턱 보톡스 맞으시면 이 턱 근육 볼륨이 너무 커서 얼굴이 커 보이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단점을 커버 시켜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보톡스 시술 장소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귀 밑 침샘이다. 귀 아래쪽에 침샘이 발달되신 분들은 이렇게 아래쪽에 엄청 크게 이렇게 발달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이 또한 얼굴의 볼륨을 차지하기 때문에 귀 밑 침샘 볼륨 줄이는데 아주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턱 밑 침샘. 이 우리가 턱을 들었을 때 턱 아래쪽에 만져보면은 살도 아닌 것이 지방도 아닌 것이 이렇게 뭔가 만져지는 게 있어요. 약간 동그란 거 맞아요? 네, 동그란 거. 얘가 이게 턱 밑 침샘이거든요. 얘가 많이 발달돼 있으면 이중턱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턱 밑 침샘 또한 아주 효과적인 곳이다. 국내산이 있고 또 수입하는 수입산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게 뭐 좋아요? 이거 참, 이건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네네. 솔직히 별 차이 없습니다. 보톡스 개발 기술력이 좀 차이가 많을 때는 좀 차이가 나요. 근데 사실 요새는 별 차이 안 난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톡스 내성을 많이 줄인 보톡스들도 많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고요. 어떤 차이로 그럼 국산과 수입산을 맞냐? 이거는 사실 개인 취향입니다. 차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국산차 제네시스 탈래. 네. 이런 분이 있고, 수입차 나 벤츠 탈래. 이런 분이 있으신 것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하게만 시술이 된다면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그 기능 차이는 전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국산 맞으세요? 수입산 맞으세요? 저 국산 맞아요. 원장님 국산 맞으세요? 진짜요? 그쵸, 가성비 따져야죠. 전 국산 맞습니다. 진짜요? 네. 맞는 거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국산 맞습니다. 제가 오늘 보톡스에 대해서 진짜 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